색소 그리고 잡티 제거를 목적으로 1000만원짜리 레이저로 토닝을 할 수 있어요. 3, 4억짜리 레이저로 토닝. 약하게 안전하게 색소를 치료하는 뜻으로 토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너무 과해서 아예 하얘져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피코 토닝은 이제 피코와 토닝이 합쳐진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익숙한 단어인 토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요즘 들어서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토닝 정도는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토닝은 색소 그리고 잡티 제거를 목적으로 그런 이제 미백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에 큰 자극 없이 약한 에너지로 여러 회에 걸쳐서 살살살살살살 치료하는 거를 레이저 토닝이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로 따지면 시속 30km로 천천히 주행하는 걸 토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토닝은 다 똑같은 토닝이라고 생각하는데 토닝이야말로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시속 30km로 주행하더라도 경차로 주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페라리 람보르기니로 주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30km로. 레이저 토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에도 정말 1000만원짜리 레이저로 토닝을 할 수 있어요. 3, 4억짜리 레이저로 토닝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같은 단어지만 정말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약하게 안전하게 색소를 치료하는 뜻으로 토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나 토닝 받았어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단어일 수 있어요. 나 무슨 레이저로 토닝 받았어 가 되게 필요한데, 나 무슨 레이저에서 이제 피코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이제 피코 개념이 들어간 레이저가 나온 지는 이제 10년 정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펄스 듀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레이저를 사용할 때 보통 이제 펄스 폭 혹은 펄스 지속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빔이 얼마나 촘촘하게 나오느냐를 뜻합니다. 촘촘하게 나오느냐를 뜻한데 기존에는 나노 세컨드 단위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 전쯤에 피코 세컨드 개념의 단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노냐 피코냐 뭐 둘 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작은 단위긴 하지만 나노보다 피코가 더 촘촘하고 작은 단위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초콜릿이 이렇게 있으면 기존 10년 전에 이제 나노 레이저의 개념에서는 이 초콜릿을 100등분 했다라고 치면은 이제 피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0,000등분, 100,000등분 할 수 있는 레이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아주 가늘게 색소를 조금 자를 수 있어서 피코를 사용한 레이저들을 많이 토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장점은 일단은 색소를 잘게 쪼갤 수 있어서 피코 토닝 하면은 기존에 있던 나노 토닝보다는 색소를 좀 더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개진 것들이 잘 빠져나가고 잘 흡수되고 잘 없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장점이 되는데,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기기값이 비싸고 그리고 이제 시술비도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또 무조건 피코 토닝이 나노 토닝보다 100% 좋다 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둘 다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레이저에 따라서 피코 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장이 755나노미터, 755나노미터를 쓰는데 이 파장대 같은 경우에는 또 색소 침착이 좀 잘 생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조금 강력한 레이저인데 거기에 이제 피코까지 붙어서 더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색소 침착이 좀 더 잘 생기고 있어서 피코 토닝을 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저는 1064 피코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코4라는 레이저를 많이 쓰고 있고, 보다 이제 색소 침착의 리스크도 적고 조금 더 깊은 색소들을 안전하고 좀 잘게 쪼갤 수 있어서 피코 토닝을 쓰고 있습니다. 피코 토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의해야 될 건 우선은 좀 강한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기존 나노 토닝보다는.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순간적으로 에너지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이제 2차적으로 염증후 색소 침착 반응, PIH, 염증후 색소 침착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눈 주변, 입 주변이 평소에 이제 좀 검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피부 타입이 약간 좀 검어요, 그쵸?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레이저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에너지를 올려서도 안 되고 과해서도 안 되고, 특히나 이제 7호 파장 때는 정말 조심해서 받아야 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7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샘 자극이 좀 덜한데 1064 같은 경우에는 피지샘 자극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이저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피지샘을 건드린,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되고 모낭염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레이저하고 트러블 났어요, 레이저하고 피부 뒤집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기가 자극을 받아서 그런데, 그냥 뭐 나 10,000원짜리 1회 10,000원짜리 토닝 받고 왔어 하면서 어때 피부 좀 하얘진 것 같아 이렇게 자랑하시던 분이 하루 이틀 뒤에 갑자기 막 트러블이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더니 그게 없어지지 않고 한 달, 2달 가더니 막 5년, 10년 가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가 지금 너무 오일리한지, 너무 세균이 많은지, 유수분 밸런스는 괜찮은지 이걸 꼭 토닝하기 전에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과해서도 안 돼요. 너무 과하게 되면은 색소가 파괴됩니다. 하이퍼가 아니라 하이포 피그멘테이션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하이퍼 피그멘테이션보다 더 나빠요. 아예 하얘져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색소가 완전 파괴돼 버리면 그 부분이 하얗게 백반층처럼 돼 버리는데 종종 있어요. 그래서 토닝을 좀 강한 에너지로 너무 자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빠질 수 있어서 피부과 전문의랑 꼭 치료를 상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드름이 일단 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피부가 예민한 분들,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서 피부 장벽을 재건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혹은 동시에 치료할 거면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고 치료를 해야 돼요. 눈가나 입가가 피부가 너무 어두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닝이 오히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토닝이 맞지 않을 수 있고 레이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미백을 조금 유도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분들은 되게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저는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토닝이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시술은 아니지만 경험과 연륜의 차이는 무시 못해서 아무래도 시술을 많이 하는 병원을 찾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내 피부에 맞는 에너지, 파장대, 그리고 레이저를 선택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코 토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